네, 만비끼 가족구에 나왔던 리는 무엇을 본 것이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가족에는 노래 음악들이 좀 짧고 이런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반복이 되고 그래서 OST가 뭐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 라스트 씬 딱 끝나고 그 클래식 기타 선율이 왠지 잔향을 던지죠. 네. 아니 좀 맞장구. 아니 저는 그 우리 오샥 형 덕분에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듣는 그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1인 중에 한 명이 됐고 1인 중에 한 명, 1인 중에 한 명. 1인이 됐고 1인 중에 한 명. 오샥 형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영화의 최고의 음악은 음악이 기억이 안 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악이 기억이 안 남는 영화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만큼 정말 찰떡처럼 잘 붙었구나. 네, 그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다시 두 번 세 번 보면 이제 음악이 들어오죠 귀에. 들어요? 그래서 본 영화를 좋은 영화는 다시 보는 것이 좋다. 우리 무용보의 지론입니다. 발꼬락이 담거나 말거나. 발꼬락으로 갈 거예요? 발꼬락. 발꼬락이 담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샥입니다. 네, 주가정입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가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어느덧 상위권으로 왔네요. New job? Yeah. If you're working, who's looking after mommy? You're not my father. I don't want to be your You father. can't treat me like this. 자, 발꼬락이 담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 이제 3위 영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come on. 3위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come on. Come on. 아, 셀레브레이션 그 노래 한 거구나. 떼레레레 떼떼떼떼 떼레. 그렇게 신나게 시작했는데도 영화가 신나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굉장히 무거운 영화였어요. 그래요? 코미디 영화 아니었어요? 무겁긴 한데. 아 이거 보면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 영화는 그냥 영상이라서 되게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이 돼요. 물론 주제는 무겁지만. 잘못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영화. 3번 봤습니다. 예, 플로리다 프로젝트 2017년작이고요. 네?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입니다. 션 베이커. 예, 약간 이제 독립 영화 만드는 이 감독 내가 처음 존재를 인식했던 게 스탈렛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약간 독립 영화 좀 약간 특이해가지고 그 왜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손녀가 나왔던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고 그 감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션 베이커. 예, 한 명의 슈퍼스타가 나오고요. 슈퍼스타. 네. 아는 배우가 한 명 있고 예, 나머지는 슈퍼스타 한 명 나오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배우였어요. 저 그 같은 한 명도 경우는. 뭐 슈퍼스타라고 하기에는 좀 워낙- 슈퍼스타죠. 이 정도면 마블 영화에 나오는 분인데. 고블린. 네. 네. 고블린. 이제 이게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보면 그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월드가 있죠. 예. 네. 디즈니 월드 네. 그 근처에 있는 그 모텔촌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거기가 이제 핵심 배경인데 거기에서 그 모텔 이름이 뭐였죠? 매직 캐슬인가? 매직 캐슬이에요? 마법의 성. 실제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마법의 성. 매직 캐슬. 네, 예. 매직 캐슬. 온통 그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핑크색. 퍼플. 퍼플입니까? 예, 퍼플. 핑크 예. 아닙니까? 네, 퍼플. 색깔도 구분. 네, 그 모텔의 관리인 네. 네. 매니저 바비 역으로 윌렘 데포가 나왔습니다. 네, 윌렘 데포. 네. 이 슈퍼스타는 윌렘 데포를 예.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홍보 영상에 이 사람 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트레일러에. 제일 유명하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 사람 조연이었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지 말아라는 그렇죠.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영화 자체는 독립 영화고 네. 윌렘 데포를 내세워야지 그나마 관객들이 오니까. 윌렘 데포는 정말 뭐 전 세계가 기억하는 배우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악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역도 많이 했죠. 예수님 역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역을 했죠. 예. 크라이스트 최후의 유혹. 예.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예. 유혹. 예. 거기서 예수님 역도 했고 그 좋은 역은 저기서 했죠. 플래툰에서 엘리아스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렇게 손을 쫙 벌리는 포스터에 있는 그게 바로 윌렘 데포입니다. 플래툰에서 대포 역할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좋은 역이었어요. 그 데이브레이커스. 데이브. 거기서 박사님.
그렇군요. 그 좀비들을 고치는 박사님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는 좋은 적은 아니었구나. 거기서 네. 이제 손 부상 입은 군인으로 나오죠. 네. 잠깐 디어 헌터에 안 나왔나? 안 나옵니다. 딴 사람이구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은 모녀인데요. 아, 모녀. 그렇죠. 엄마와 딸이죠. 엄마와 딸. 네. 엄마 헨리 역으로 브리아 비나이처가 나왔고요. 나이처. 예, 네. 비나이트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 생각에는 뭐 영어에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영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알려진 영화가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네.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헨리의 딸 무니. 문이. 예. 예. 저기 나문이 뭐 이런 문이 아니에요. 한국 이름이죠. 문이. 무니. 예. 문희. 예. 무니 역으로 브루클린 프린스라는 꼬마 배우가 나왔습니다. 얘 이름은 쉽네. 예. 아 근데 얘는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꼬마이가 너무 영악한 연기를 보여줘서 미쳤어요. 예. 아이한테 이런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연기가 이렇게 미쳤지. 얘기하고 싶어요. 어. 정말 이거는 얘가 이렇게 미쳤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영악하게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감독이 잘 담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놀게 해놓고 그걸 잘 그럼 얘가 찍어서 원래 이런 애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애들 아역들이 막 되게 신통하게 연기하는 애들 있잖아. 있죠. 똑순이처럼 그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렇죠. 예. 음. 똑순이 카테고리는 아니죠. 그쵸. 대바라진 애 카테고리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원래 이러네. 그냥 카메라를 의식 안 하고 왜 다큐 같은 거 찍을 때도 네. 크루들이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네.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모녀의 주변에 이 엄마 헨리와 제일 절친이었던 애슐리가 나오죠. 애슐리. 예, 멜다 머더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애슐리의 아들 스쿠티 역으로 크리스토퍼 리베라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이 헤일리와 애슐리는 둘이 이제 절친인데 중간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그 무니와 스쿠티 이 모임에 새롭게 끼는 애가 하나 나오죠. 젠시 역으로 발레리아 코토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예, 배우는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아는 배우는 윌렘 네. 데포 정도밖에 없고.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모녀만 기억하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윌렘 데포도 큰 역할을 하죠. 여기서. 예. 예, 여기 이 모텔의 관리인인데 네, 뭐랄까요? 여기 이 모녀 사이에 개입을 하는 것 같다가도 그렇죠. 되게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좀 불각은 불가원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가 예. 맞긴 한데 불각은 불가원인데 마음은 가 있는 그런 그렇죠. 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가 여기저기 이제 영화제랑 시상식 이런 데서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고 오스카에도 뭐 후보에 오르고 예, 그랬죠. 오스카에는 한 개의 부분에 후보가 올랐는데요. 네. 윌렘 데포가 아, 예, 나무조연상으로 역시 유명한 노미네이트 사람이 됐네요. 올라갔군요. 네, 이 꼬마애는 안 올라갔어. 예, 안 올라갔어요. 얘는 여우 조연상도 줘도 될 것 같은데 주연상은 좀 받으면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런가요?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아이다 해서 상에서 배제시킨.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로 봤군요. 뭐 이런저런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을 그렇죠. 받고 노미니도 됐는데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알만한 영화제는 아니고 그렇죠. 예. 자, 더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번 가족 이야기 중에서 가장 단촐한 가족입니다. 엄마와 딸 가장 소규모의 가족이지만 여기도 굉장히 뭐랄까요 단순한 가족 구조지만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 있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하면은 뭔가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게 이제 디즈니 월드를 짓는 프로젝트를 디즈니사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했었죠 옛날에.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제목이 그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나는 이제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중의적으로 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예. 거기 애나하임에 있잖아요. 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애너하임에 있어요. 디즈니. 최과장 네. 역시 그 가신 지 최근에 갔잖아요. 그죠? 한 2년 전인가? 2019년에 갔죠. 네. 아 은호랑 부자 여행으로. 디즈니랜드 네, 랜드. 애너하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네. 놀이공원 이거 정말 짜증이 나는데 다시는 무슨 월드 랜드 그래도 가지 뭐 말자. 구경거리는 많을 거 아니야. 에버랜드보다는 많을 거 아니야. 아유, 뭐 디즈니니까. 피곤하겠죠. 뭐 다 못 볼 것 같아요. 며칠 걸려요? 뭐 나는 이틀 갔어요. 이틀? 갔는데 이틀을 연속으로 네, 디즈니랜드는 좀 재미없고 네. 그 바로 맞은편에 그거, 네, 거기. 무슨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네, 뭐 거기가 재밌었어요. 그거 볼게 계속 이렇게 많고. 확장이 되고 있죠. 거기 주차장 걸어가지고 또 뭐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뭐 50년대가 60년대 생긴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그렇죠. 이거는 70년대 생겼죠. 디즈니월드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너무 좋아해. 그치 어. 거기 뭐 이곳은 약간 판타지야. 그래서 아니 이 정도로 좋나 이게? 음. 가면 그냥 디즈니랜드는 가면 그냥 뭐 성 있고 뭐 미키마우스 뭐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캐릭터들 관련된 놀이 기구 같은 거 좀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캐릭터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로. 저 그게 뭐 평생에 네. 꿈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난 둘 다 안 가봤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디즈니랜드는 아무것도 아니다. 디즈니 월드를 가면 플로리다에 있는 훨씬 규모도 크고 놀 곳도 엄청 많고 근처에 막 그 리조트 같은 것도 다 예. 있고 그래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이거는 죽고 나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참 후에. 디즈니랜드는 살아있을 예, 때 예. 자기가 딱 해가지고 지은 건데 예. 돌아가시고 나서 디즈니사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음. 이쪽에다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 배경이 예. 디즈니 월드 근처 그렇죠. 그 그늘진 곳을 그쵸. 비추고 있잖아요. 이 주변이 이제 수많은 숙박 시설들이 네.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틀 3일씩 걸려서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네. 근데 고급 숙박 시설이 있지만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숙박 시설에서 주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모텔 같은데 이렇게 뭐 장기 투숙. 장기 투숙하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 집처럼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월세 내고 그런 식으로 네,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 거기를 조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배경은 디즈니 월드고 굉장히 여기는 진짜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그런 되게 뭐랄까요? 되게 더운 곳이죠. 더워 보여. 그렇죠. 뭐 이렇게 지상 낙원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도 되게 막 예쁘고 그렇죠. 약간 뭐 그 드림랜드 우리나라에서 언제적 드림? 꿈의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어떤 그 그늘에 있는 모녀를 들여다봅니다 카메라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서 나는 영상이 예. 너무 저거 어떻게 때깔이 이렇게 나오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봤더니 이제 디지털로 찍은 게 아니고 독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필름으로 그렇죠. 찍었어요. 35mm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뎁스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나는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되게 감탄하고 카메라랑 촬영 앵글 이런 거가 비범해요. 아주. 나는 그래서 그거에 그냥 약간 좀 마음이 뺏겨가지고 좀 보다가 그러는데 영화를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이게 되게 대비를 통해서 디즈니 월드 여기 놀러 온 사람 관광객들 뭐 예. 아이들 이런 거 있지만 거기 이렇게 얹혀서 사는 두 모녀를 통해서 되게 현실적인 거를 드라마 없이 되게 정말 다큐처럼 딱 보여줘요. 그렇죠. 야, 다큐 같아요. 맞아요. 네, 다큐 같습니다. 다큐야 다큐 그냥. 자, 이 애들이 다큐라니까. 오샥 형이 특히나 이 영상에 흠뻑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다큐 같은 이 내용 연기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유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광고 우리 했다 빨리 치고. 오디오북 광고 광고했다 띄우고. 이유인즉슨 뭐냐면 예? 이 감독이요. 예? 이곳을 저희가 매직 캐슬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예, 실제 원래 이런 숙박 시설은 이제 주변에 2박 3일씩 막 2박 3박씩 막 거주하면서 살면서 여기서 어찌됐건 다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홈리스들이 이쪽으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종의 모텔촌이 홈리스들이 사는 촌이 된 거고 아 이 감독이요. 이 매직 캐슬에 3년 동안 이 광경을 지켜봤대요. 진짜?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대로 영상미가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년 동안 지켜봤대요. 왜? 대단한 이거 말도 안 원래 되는 여기 말도 안 출신인가? 되는 감독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달하게 됩니다. 뭘 또 전달하고? 와, 이 모녀 중에 엄마.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 작품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활동 내용이 없었다. 왜냐? 실제 이 홈리스에서 발탁된 배우입니다. 그렇구나. 감독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배우를 발탁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뭐 자네 배우 해볼 생각 없나 이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네 뭐, 몸에 좀 문신이 많지만 그러면 그 문신이 다 진짜인 거예요? 그건 진짜인 거죠. 아, 진짜 문신이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문신을 이렇게 많이 배우가 할 수가 없을 텐데 생각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모든 사진에 심지어 뭐 패션 사진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다 그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문신한 그런 슈퍼스타 배우들은 나중에 CG로 지워주잖아 그렇죠. 문신을.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 배우는 아직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컬러풀하고 그런 션 베이커 감독에 아, 예. 좀 그게 있었군요. 인정. 그러니까 다큐일 수밖에 그래도 없죠. 들여다보는 눈이 그랬구나. 그렇죠. 앵글이 절반 정도는 다큐였네 그럼. 그러니까 진짜 다큐였던 거지. 그리고 있을 법한 얘기고 그게 이제 디즈니 월드와 여기에서 사는 이 홈레스들을 비추는 그 시선이 지금 어떤 미국 꿈의 아메리칸 드림과 거기에 이제 빛의 어떤 그늘을 보여주는 그런 대비 효과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아주 조그만 독립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되게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고 뭐 개봉도 했는지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 왜 작년에 나온 우리 영화 미나리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은 작품이 됐고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모르다가 이번에 이 이제 오샥 형이 보라고 그래서 먼저 포스터를 먼저 봤죠. 포스터. 그리고 뭐 이렇게 슬로건 같은 걸 봤는데 디즈니 월드보다 신나는 무지개 어드벤처. 뭐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이 예쁜 그 보라색 그 매직캐슬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천사의 아이들이나 약간 그런 스토리를 상상을 하고 본 거죠. 와, 근데 이게 완전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애들용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나오지만 네.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니까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답답한 걸 넘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처절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뭐 날씨라던가 이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게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 대비 효과입니다. 네. 그게 바로 배경이 플로리다 정말 날씨 좋은 데 아닙니까? 가끔 뭐 허리케인이 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러니까 홈레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저 추운데 못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그 불타는 집 이런 게 홈레스들이 와서 이렇게 약도 하고 술도 먹고 막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포스터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내용은 상당히 좀 무겁다 그래서 뭐 엄청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그냥 단면을 잘라서 딱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드라이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설정을 좀 네. 설정이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아까 그 모텔촌 예, 그 모텔촌 네. 매직캐슬 이게 이름이 매직캐슬인데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약하고 오는 부부가 있잖아요. 신혼부부. 아, 그렇죠. 걔네들이 매직 킹덤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매직 캐슬로 잘못 잘못 오는 와가지고 브라질 보고 네. 매직 캐슬이라는 이 보라색 그 모텔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집처럼 투숙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고 약간 뭐 좀 플로리다에 있는 쪽박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쪽방촌. 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뛰어노는 모습부터 영화는 나오죠. 그렇죠. 무니와 네. 스코티. 네. 그 옆에 어떤 누가 이제 사는데 꼬마이가 쫓아오면서 막 무니 스코티 하면서 막 부르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돼요. 그죠. 그 첫 씬이 이제 얘네들이 침 뱉는 예. 차에다가 침 뱉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처음부터 예. 애들이 노는 게 애들이 퓨처랜드라는 그 근처에 또 다른 모텔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에 새로운 차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을 흥미를 끄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막 뛰어가요. 막 새 차가 들어왔는데 왜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2층 테라스에 붙어 앉아가지고 네. 그 차에다 침을 뱉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깔깔거리면서. 열심히 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 애들을 막 족치죠. 그렇죠. 그 차 주인이 여기 이제 문희 친구가 되는 예, 제니, 젠씨. 젠씨, 예, 젠씨의 할머니, 전스의 할머니인 거죠. 예, 할머니. 그래서 이제 이 문희를 중심으로 이 꼬마이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텔촌을 주름 잡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사고뭉치야. 장난 아니야. 정말 뭐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야. 얘네들 뭐 그리고 말도- 가만히 걸어다니지를 않아. 다 예. 뛰어댕기지. 예, 근데 원래 이 나이 때는 다 그렇습니까? 예, 애들이?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부모들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뭐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근데 이 문희의 엄마 헬리는 그냥 놔두는 거야. 한숨 더 도리어- 뜨죠 뭐. 어. 네. 도리어 엄마가 이제 쓱 나오는데 엄마는 더 심해. 그렇죠.
애들 옆에 있거나 말거나 계속 담배 피고 앉아 있고 그렇죠. 말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애들이 사고 쳤다고 와서 누가 항의하면 그게 뭐 막 뭐, 욕하고. 예? 뭐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세파에 휩쓸려서 예. 정말 밑바닥을 친 그런 어떤 층의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헨리에게는 절친 애슐리가 있는데 애슐리의 아들이 스코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엄마가 친구고 그렇죠. 두 아이가 친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고 치는 아이들과 또 이 사고 치는 아이들의 못지 않는 정말 뭐 대책 없어 보이는 엄마들, 그렇죠. 예? 의 모습이 근데 나오고. 스코티의 엄마는 그래도 그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그렇죠. 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죠. 문인의 엄마는 스트리퍼였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잘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텔에서 살려면은 여기 아무리 장기 투숙해서 뭐 월세로 끊는다고 해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씩 내야 될 텐데 네. 그거를 이제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모텔에는 바비라는 네. 아저씨가 한 명 있는 거죠. 매니저가 바비. 있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죠? 네. 열심히 살고 정확해. 뭐 계산 같은 것도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월세 안 내면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인이 따로 있죠. 그렇죠. 예, 이 모텔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눈치도 되게 봐요. 관리인이죠, 관리인.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여기 얹혀 사는 거야. 방 하나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뭐 중간에 독서실- 아들이 한 번 나오잖아. 아들 이제 주말에 불러서 냉장고 옮길 때. 짐 같은 거 옮기는 거 엘리베이터.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엄마 얘기를 잠깐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음. 엄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비한테도 윌리엄 데포 바비한테도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랑 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고 치는 수준이 너무 좀 과하잖아요. 과하죠. 예, 뭐 몇 가지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그 모텔 전체에 전기를 내리잖아요. 아, 그 정도는 뭐 약과로 봐주더만. 뭐 그리고 뭐 로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 받고 리셉션 거기 와가지고 막 어지러 놓고 막 거기 와서 계속 죽치고 있고 사고 치고 거기에다 막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저 같으면 내보낼 것 같아요. 그 내보내죠. 무니와 헤일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너네는 도저히 못 받겠다. 관리가 안 되고. 근데 또 절대 내치진 않아. 착한 거예요. 예. 진짜. 생각해요, 되게. 바비가. 예, 바비가 되게 얘네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티는 안 내지만 굉장히 참아주고 또 이렇게 지켜봐주고 혹시 얘네들한테 또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네. 지켜보기도 하죠. 그 왜 그렇죠. 중간에 이상한 약간 네, 할아버지 네, 와서 네, 이렇게 왔을 아이들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배회하니까 그거 지켜보고 쫓아내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친 게 이제 옆에 또 다른 리조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싹 비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 황무지가 돼 있는 곳인데. 그건 약간 재개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로 따지면. 예,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놀러 갔다가 불을 냅니다. 큰 불을 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이제 스코티 엄마가 눈치를 챈 거야. 그렇죠. 이거 얘들이 사고 쳤구나. 음.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잘못하면 일이 되게 커질 수 있고 잘못하면 아이를 뺏길 수도 있겠다 나라에. 그쵸.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가차없이 그냥 아동 보호국에서 나와서 데려가고 여기서도 있잖아요. 그 DCF라고 계속 하죠. 거기가 이제 뭐 Department of 뭐 Children and Family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동 보호구. 그걸 제일 무서워요. 네. 그래서 스쿠티 엄마가 결국 애들을 같이 못 놀게. 이렇게 못 놀게 하고 그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가 맞죠. 그것 불낸 때문에, 것 때문에. 불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그렇죠. 이게 방화는 그 엄청난 중죄라서 예. 미국에서도 되게 우리도 그렇고 크게 벌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도 일이거니와 그 일로 하여금 이대로 두면 더 큰 어떤 일에 또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 이 엄마 둘이가 서로 대면대면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갑자기. 음.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생활이 궁해지는 이 헤일리와 무니 이 가족의 비행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 엄마와 아이가 떨어질 위기가 그쵸. 찾아오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우리를 되게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동요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다큐처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얘가 무늬에 네. 뛰어가면서 자기 그 그렇죠. 뛰어가는 그 씬으로 그거가 탁 마음을 탁 만지면서 영화가 탁 끝나니까 정말 최 과장 말대로 되게 무거워지는 수 있는데 나는 거기 그 순간에서도 야 진짜 잘 찍었다. 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필름 때깔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더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게 이 작가랑 감독이 이 감독도 물론 작가 중에 한 명이지만 옛날에 그 1920년대 100년 전에 미국의 토키 영화 나올 때 유성 영화 나올 때 되게 오래 기간 동안 제작됐던 그 시트콤이 있어요. 애들이만 나오는 시트콤 흑백으로 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면은 있어요. 아워 갱이라는 우리 뭐 무리들 뭐 이런 갱인데 거기에 되게 모티베이션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워 갱이라는 그 흑백 시트콤 100년 전 그거를 가지고 90년대 왜 리틀 라스컬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개구장이 있고 그 저기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되게 가난한 애들인데 그걸 현실을 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뒤에 누르고 애들 띄워놓는 모습을 보고서 느끼는 단상. 그래서 아마 이 션 베이커 감독도 거기서 그걸 관찰을 3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엄마는 엄마 헤일리 그리고 애 무늬가 나오는데 둘의 세계가 같이 사는 두 여성이라고 봐야겠죠. 두 인간이 한 명은 너무 순수하고 한 명은 너무 물들어 있어서 닳고 달아져 있는 거야. 그 두 대비가 또 있습니다. 둘이 너무나 사랑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인데 엄마와 딸이니까. 근데 그 두 세계가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안타까운 시선. 근데 저 애도 이제 커가면서 현실을 알고 엄마도 그렇게 될 텐데 서로 저렇게 보듬고 저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 이런 어떤 심정으로 계속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물론 이제 학교 가기 전 나이지만 쟤네 나중에 학교도 가고 그래도 일정한 그 주거지가 있어야지 될 텐데 모텔에서 저렇게 살면 저거 어떻게 될래나 뭐 이런 좀 대책 없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다잖아요. 여기는 얘네들 그냥 백인 코케이션들인데 이민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사회 법망이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거기 미국 지금 왜 코로나 때 이거 지금 막 저 남미에서 지금 미국 그 카라반 있잖아. 막 미국 국경 넘고 막 게다가 이 플로리다는 이 남쪽 그 왜 무슨 뭐 쿠바 무슨 뭐 자메이카 뭐 이런 데서 배 타고 오는 거기 내리는 데가 다 쿠바예요. 푸에토리코 뭐 그래서 플로리다에 그렇게 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왜 스카페이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푸에토리코 알파치노 나왔던 갱 영화. 그 알파치노도 푸에토리코에서 네. 이렇게 불법 입국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라틴계 사람들이랑 다 섞여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날씨도 좋고 하지만 약간 슬럼화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 많은 관광객들도 오지만 네. 땡전 한 푼 없이 정말 이 보트 피플이 오기도 하는 곳이 네. 바로 이 플로리다인 거죠. 아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플로리다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네. 거죠. 저는 플로리다 하면 딱 그 마이애미의 이미지 있잖아요. 플로리다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 CSI 마이애미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저는 플로리다 이미지가 다였거든요. 그렇죠. 태양과 마이애미 막. 바이스. 야, 근데 진짜 그 이면에는 그렇죠. 이런 가난과 이런 슬럼이 자리 잡고 있구나.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를 뺨치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과 정말 대비되는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이 공간이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기 전쟁터의 핀꽃이 예뻐 보이는 것처럼 이 효과를 통해서 되게 우리가 별거 아닌 다큐 그냥 카메라를 들이댄 것 같은 상황인데 되게 좀 쇼킹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애들은 왜 구걸하는 거 있잖아요. 구걸. 네. 돈 좀 달라고. 네. 그렇죠. 구걸하거나 팁을 받거나 이거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그러고 있잖아. 네. 그렇죠. 뭘 팔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애 아이스크림 좀 사 먹이게 1,000원만 좀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그게 없는 거지. 그걸 보면서 그냥 엄마의 행동을 무심결에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잔돈 나오면 그거 달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거지일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물론 얘네들이 그냥 재미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은 정말 순수해 보잖아. 여기 애들 보면은. 그렇죠. 그게 형 말대로 영악해 보이지가 않아요. 머리 쓰고 막 이래 보이지가 않고 그 자체가 순수해 보여. 얘네가 이제 2-3살 더 먹으면 이제 영악해지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근데 문희가 그렇게 순수해 보이진 않던데. 그냥 좀 거친 인생을 한 3년 산에 갔죠. 아, 걔가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쟤는 진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저러고 있네. 막 이런 아, 느낌이 그래? 드는 행동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야, 뭐 이렇게 사고 쳐놓고 야 애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 막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다 주동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나는 여기서는 되게 그냥 아이 같고 정말 철 모르는 그거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의 문희의 저는 뒤에 나오는 그 눈물 연기는 저는 감히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영화에서 우는 역할이 우는 연기가 나온다면 어린이가 어린이의 우는 연기가 나오면 그것은 모두 문희의 연기를 따라한 것일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보다가 딱 정자세를 잡게 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문희가 한 대사인데. 형, 그 대사죠. 영화 초반에 그 대사죠? 나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 중반이고. 그 나무 그것도 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처음에 얘가 스쿠티한테 나는 어른들이 울기 직전에 얼굴 표정을 알아. 그 매직 킹덤도 잘못 알고 온 사람들을 보고 그 브라질 신혼 보고. 신혼 그 유리 보고 문 밖에서. 예.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는데 이거는 좀 어린애니까 할 수 있는 대사인데 그 말에는 몇 겹의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한 5살, 6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얘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우는 걸 봤으면 저런 얘기를 친구한테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걸로 되게 점철돼 있어요, 끝까지. 애들은 몰라. 애들은 그냥 막 계속 그냥 설탕 많이 먹은 애처럼 뛰어댕기고 막 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배경도 막 그 예쁜 건물들 있잖아. 그 오렌지 뭐 디즈니 캐슬 같은 거 막 지나가고 와 그런데 이 애들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은 거야 계속. 그러면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정말 올게 오고야 마는 그 시츄에이션이 오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나는 특히 그 문희가 그 목욕하는 그 씬이 계속 나오잖아. 난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 몰랐는데 왜 애가 목욕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랩 뮤직 시끄러운 랩 뮤직을 틀어놓고 노래를 하고 목욕을 계속, 목욕탕에서 그 씬이 욕조에서 놀고 있는지. 아 그거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2번째, 3번째 보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씬에서. 문희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엄마도 사실 나는 이제 영화를 3번 봤는데 3번째 보니까 이 엄마의 마음도 좀 읽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이 나락에 떨어졌는지. 근데 또 문희가 있기 때문에 엄마 헤일리도 결국 그 절벽에서 안 뛰어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약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자기를 저 시궁창에 집어넣지 않는 거야. 문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뭐 언사도 되게 거칠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엄마도 천둥 벌거숭이죠 사실. 그 나이도 뭐 이제 2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애인데 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의 정서. 근데 그게 막 엄청 드라마타이즈된 무슨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다큐처럼 흘러가니까 이 최소한의 단위 엄마와 딸 딱 그냥 싱글맘 이 2명의 가족인데 이 가족조차도 서로 이제 지금 헤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나중에 오고 그거를 보면서 참 이게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것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이 바비 윌렘 데포의 모습. 네. 사실 윌리엄 데포 바비는 여기서 약간 이 애들의 아빠가 돼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페도파일 그 아동 그 약간 좀 이상한 아저씨 왔을 때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판기 가더라고. 그렇죠. 못 듣게 애 데리고 나가시고 애들한테서 딱 안전하게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사이다 집어 던지고 좀 뭐랄까요 약간 공공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 수많은 애들을 이름도 다 챙겨도 주고 그 왜 중간에 숨바꼭질 할 때 이렇게 숨겨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장면은 되게 재밌나요? 재밌기도 하죠. 재밌진 않고 근데 저는 그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바비 아저씨가 처음에는 되게 까칠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애들한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되게 무심한 듯이 애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걸 다 참아주고 있는 게 거의 어느 정도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 애들이 이 바비 아저씨 머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땡기는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한번 버럭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냥 지켜만 봐. 경고는 하지만 지켜만 보고
또 그 다음 날 보면 또 웃으면서 얘기해. 애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되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중간에 그리고 또 그 왜 그 모텔 로비 앞에 나는 좀 애들한테 그런 줄 알았더니 봤더니 나중에 무슨 황새냐 그거 플라밍고냐 예. 무슨 이상 예. 다리 긴 새들 쫓아내는 장면이 걔네한테 있죠. 말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씬 같은 건 되게 탁월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비키라고 막 그러면 김 PD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를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히 들으세요. 네. 영화를 안 보고 왔습니다. 네, 안 보고 왔어요. 레드 팀이 가동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화는 레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영화 보면서 참 우리 영화와 좀 닮아 있다라고 느꼈던 건 저희도 최근으로 좀 다뤘던 영화들인데 예? 벌새라던가 우리 집 우리들 그런 느낌이 좀 같이 나더라고요. 뭐 약간 예쁜 영상미도 우리들 하지만, 생각이 네. 나는 좀 났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연기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되게 현실감 있게 가까이서 비춰줬던 그런 내용들도 참 좋았고 그래서 멀지 않게 되게 가까이서 좀 친근하게 좀 다가왔던 것도 있었고 저는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희의 이 연기나 뭐 다큐 같이 아니 저는 문희가 그냥 실제 이 아이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이 순수함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어떤 의도된 거라기보다 그냥 이 아이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 환경에서 재밌게 아이답게 재밌게 나만의 방식으로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득한 그런 연기. 그래서 저는 그 브라질 손님들 부부가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울상인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벨보이 역할 하잖아요. 짐 갖다 주면서 팁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들이 소소한 어떻게 보면 재미고 이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아이들 저렇게 구걸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받을 수 있고 우리 어릴 때 동네 돌아다니면서 공병 주워 가지고 병주 사서 그거 바꿔서 껌 사 먹고 막 이랬던 기억도 좀 나더라고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애들이랑 서너 명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랬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저희는 보통 한 8명. 저 어릴 때 8명. 8명에서 10명 뭐 이렇게. 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도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고 나도. 형 그때 그러면서 김PD 형 많이 때렸다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고. 중학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더 어릴 때. 얘네들은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 아니야. 그렇죠. 대여섯 살, 6, 7살. 근데 사진을 봤더니 나는 외국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온 외국 애들 다 데리고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는 거 아파트를. 우리 엄마 아버지의 진술로 불 지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불은 안 질렀는데 전기 내리고 그 아파트에 이제 풀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는 거야. 거기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난 약간 안 믿기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없죠. 준이 넌 기억나냐? 저는 한 4-5살 그 대여섯 사람이 살 때는 기억이 안 나죠. 나서 지금 잘안 얘 기억을 나죠. 못 하는 게 그 시절에 친구들 생각이 나면 사람이 기억나서 저도 쏘다녔던 것 같은데요. 애들이랑. 그게 그냥 예. 우리의 본성인가 봐요.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막 다 뛰어다니면서 신기한 거 있으면 다 예. 구경 가고. 뭐 이렇게 뭐 얻어먹을 거 없는지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럼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가 되면 이때 기억이 난대요. 나이 들어서 했던 건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서 어렸을 때 기억 아예 안 나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오사카는 다음 주면 기억하시겠네. 난 곧 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홀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 공간 안에서 보면 수많은 홀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사실은 점철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의 기억으로 보면 그렇게 잘 키웠다라기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화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고 잘 키워진 케이스만 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위인들 뭐 한석봉의 망해버린 어떤 집은 맹자의 집이나 어머니. 잘못된 집들은 케이스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잊혀져 버릴 우리는 수도 케이스 있는 알 거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는 케이스에 남아 있지 않은 잊혀진 이야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달라졌던 것 하나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뭘까? 라는 이야기들을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 난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서양이랑 다른 거? 서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아, 얘네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치.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디즈니 월드가 꿈과 희망의 뭐 이런 도시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고 지금 집세를 내야 돼. 이 렌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동양과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무슨 어디 우리 전쟁 끝나고 뭐 어디 서울도 아니고 미국의 이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근데 우리가 아 이건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요. 아이고. 얼마든지 미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잊혀진 이야기들로 능히 그래왔던 사람들도 많을 거고 다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아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의 요 터닝 포인트 요만큼이 뭐냐는 거지. 나는 그거는 이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전쟁 끝나고 60, 70년대 보릿고개 넘으면서 다 같이 못 살았을 땐 지금의 북한처럼 다 같이 못 살고 이랬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죠. 옆 사람도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이 플로리다는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게 이미 양극화가 너무 많이 돼버려서 지금 저기 저 리조트에 놀러 온 저 부잣집 몇백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온 사람들과 이거는 그 갭은 극복이 안 돼. 미래고 뭐고. 그러니까 여기서 국어를 하면서 아무런 뭐 이 자책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중간에 그 향수 파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버섯 향수 싸게 사가지고 그 리조트 온 관광객들한테 팔아요 그걸. 그렇죠. 그게 파는 게 그냥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서 그걸 팔면서 약간 구걸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일종의. 그 딸 애를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못 살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내년에 뭐 뭘 하고 다 같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어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이요. 영화에선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없어. 그게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미국에는 비일비재할 거다. 물론 우리 안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런 욕망이 없도록 만들어진 장치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다른가? 요만큼이 왜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고 그리고 많은 보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저는 문희가 가장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게 됐던 게 이제 마지막 엔딩 쪽에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냅다 달려서 친구인 젠 씨한테 가서 젠 씨의 문을 두들기고 젠 씨와 마주해서 울면서 영화 내내 악한 행동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땐 나쁜 행동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막 불 내고 뭐 이런 거친 행동들 했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뭐 악한 상황이나 뭐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눈물 보이지 않았던 그 문희가 친구와 난 너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못 볼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 억울하게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아이다운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사실은 앞에 그 어떤 문희의 그런 연기 뭐 어떤 씬들이 그냥 다 그냥 아이의 모습이었구나로 나중에 사실 그 눈물이 저를 그렇게 딱 씻어냈거든요. 그러네요. 영화 내내 문희는 되게 한결같잖아. 그쵸. 철없고 그냥 야 막 이건데 끝에 거기에서 지금 얘는 엄마랑 헤어지는 것보다 그럼요. 친구랑 헤어지는 게 더 슬퍼한 그렇죠. 것 같아. 정말 아이다운 울음이잖아요. 아니 근데 친구를 보면서 엄마랑 헤어지는 그거가 이제 투영이 돼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정말 처음이자 그쵸. 마지막으로 감정의 변화를 정말 엉엉 울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그 젠 씨 행동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기서 눈물이 핑 돌던데 나는 그쵸. 세 번째 볼 때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 거기서 갑자기 그 친구가 딱 손을 붙잡고서 그냥 거의 뭐 목표도 뭐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라스트 씬 스포일을 하고 있군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정말 엔딩 직전까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이 젠 씨와 무니의 이 뜀박질 후에 그 장면은 미래를 보여줬다. 혹은 이들이 생각한 어떤 미래, 이들이 꿈꾸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라던가 어떤 그들의 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참.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은 판타지 씬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그게 화상실이다. 예, 그 사실 애들이 디즈니랜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 표가 있어야 된다. 예. 뭐 어떻게 들어갔겠지. 아이, 그요. 예? 저는 무조건 판타지 씬이라고 봤어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판타지라면 예, 그것 또한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피하는 거지. 글로 도피하는 거지. 근데 냉정한 현실은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큰 애들이 정말 여기 그 아까 아동 청소년 보호국에서 얘네들을 분리해서 얘네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데 보내지 않는다면 애들이 과연 바르고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냉정한 현실이고.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그 어머니와의 이별 거기에서 느끼는 그 무늬의 절망감과 고통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는 게 저런 방식으로 저 선택이 맞는 선택이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 영화에서는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은연중에 그쪽 방향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 우리 발가락이 덮가라 말거나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우리가 선입견으로 혹은 먼저 드는 생각으로 가족에 대한 치우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또래 아이들이 근데 나는 좀 그런 건 있어. 이 또래 아이들이 저렇게 정말 마음껏 뛰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뭐가 됐든 그 모텔 쪽방촌을 뛰어다니든 디즈니 월드를 배경으로 네. 뜨거운 눈부신 햇살 아래서 애들이 뛰노고 중간에 그 무지개 씬 이런 거 정말 아름답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또 애들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데리고 가죠. 어디 스폿에 가가지고 젠씨 생일인가? 누구 생일이었죠. 네, 젠씨 생일 파티 해준다고 뭐 이렇게 그쵸. 작은 뭐 케이크인지 뭐 무슨 그 왜 디즈니랜드는 퇴장 시간에 맞춰서 매일 폭죽을 쏘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 9시가 보통 퇴장 시간인데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 나가면서 빠빠빠빠빠 예, 거기서 다 기다려요. 그렇죠. 불꽃놀이 보려고 마지막 불꽃놀이를 보려고.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쯤 맞춰서 거기에 간 매일 거죠. 그런 불꽃놀이 그 불꽃을 매일 해요. 아하. 매일 그 불꽃놀이를 하는 그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스팟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그걸 네. 하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그 나이 때 애들이 저렇게 노는 거가 참 맞겠다 싶어. 물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가고 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아이들은 그 나이 때 그렇게 노나 이런 생각도 좀 들네요. 애들 막 5살 때 뭐 학원 보내고 뭐 어린이집에서 뭐 이상한 교육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막 경쟁을 시키는 것 같고 막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나는 물론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더 나쁠 것 같아요. 왠지 적어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는 비슷하겠죠. 경쟁은 없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거길 들어가는 게 경쟁이구만. 그치.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국공립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보내는 게 더 힘든 거지. 하나는 그 아까 얘기한 그 불꽃놀이가 네. 우리 그 디즈니 만화든 뭐든 영화든 처음 보면 막 막 터지는 그 불꽃 그렇죠, 그렇죠? 디리리리리 네. 하면서 삐삐. 그 캐슬, 그 그 디즈니 캐슬 위로 이렇게 터지는. 똑같은 장면이라 이거지. 그 디즈니 월드도 그렇게 하나 보네요. 네. 에버랜드도 폭죽 터져요. 에버랜드도 흉내 내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오샤키 형은 어쨌든 뭐 저 아이들의 무늬 일당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뭐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비교를 뭐 그냥 이렇게 네. 한다기보다도 그게 보면서 드는 약간 네. 생각이 저렇게 노는 것도 꼭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환경이나 이런 게 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처럼 다 같이 동네 뛰어다니면서 네. 요즘 애들도 그렇게 놀아요. 그렇게 놉니까? 네. 부모들이 다만 그걸 용납 그- 안 하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호도 뭐 하루 종일 나가서 놀아요.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놀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예전만큼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워낙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차도 많아지고 뭐 제한을 두긴 하죠. 어느 정도 선에서 놀아라. 아파트 단지 내를 뛰어다니는 뭐 거죠. 그런 거긴 하지만 음. 그래도 어린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릴 때랑 어린애들의 본성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재밌게 놀거든요, 애들끼리는. 예, 근데 저는 이제 문희의 이 환경이 문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문희가 노는 방식이라든지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던져놓는다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너무 보이지는 않다. 방치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엄마인 헤일리도 헤일리가 문희에게 하는 어떤 양육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심각해요. 예,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 엄마와 저 딸을 떼어놓는 게 맞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절대선 절대 악은 없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나는 이거가 부분이었어요. 약간 다큐식이지만 되게 네.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찍었는데 요 뒷부분이 예. 우리가 저번에 했던 인스턴트 패밀리랑 이어지는 네.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집에 애가 또 가서 예. 엄마는 감옥에 있고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떤 지금 미국의 21세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인턴트 패밀리의 프리퀄 같은 느낌. 그렇죠. 그 프리퀄인 거죠. 예.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이긴 하나 그 우리가 사실 내용은 그렇고 아무튼 나는 뭐 이 촬영이랑 영상에 대해서 계속 기립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있던가요?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넷플릭스는 그 영상이 잘 안 나오고 구현이 안 되더라고. 내가 처음 봤던 그 DVD 화질의 그 영상이 좋았는데 블루레이나 DVD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필름으로 작업된 영상들은 각 위도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얘기 거예요. 있더라고. 그게 어디 위도에서 찍느냐. 그래서 동남아랑 약간 이쪽 온난성이랑 남미 영화들, 스페인 영화들도 다르잖아. 짱짱하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옛날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잖아요. 그 영화 필름도 제작해서 납품하거든. 거기는 이제 각 국가마다의 화학 번호가 다 있었대요. 기호가. 그래서 그 국가에만 그걸 줘야 그나마 색감이 제대로 나오는 필름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그냥 한 번만 화이트 밸런스라고 한 번 맞춰주면. 그러니까 왜 화가들이 뭐 오일 그 유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근데 아크릴이 너무 편한데 그래도 막 손에 그거 다 묻혀가면서 유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약간 그 필름 그 느낌이 있는 거지.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이 돼서 뭐 후보정을 필름처럼 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하고 옛날에는 찍고서 그 다음날 그거 떠가지고 나오는 거 감독들이랑 앉아가지고 보고 돈 엄청 들고 정말 코닥이 그걸로 돈 벌었다잖아요. 그래서 망했지 이제. 영화 안 팔리니까. 필름으로. 영화 필름도 안 쓰니까. 아무튼 근데 난 또 다행스러운 게 옛날에 막 60년대 70년대 찍었던 영화들 필름으로 찍은 영화들은 지금 봐도 참 좋거든요. 그 때깔이. 그리고 사진도 왜 여러분들 왜 70년대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거 7, 80년대 지금 봐도 참 그 색깔이 좋은 게 있어. 근데 약간 그건 좀 그런데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물론 그 느낌이 더 좋다라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비교 선생님 완전히 그 색깔이 그 코닥 그 색깔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샥형이 표현하는 이 코닥의 오랜 그 색깔에 아마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건 오삭의 감정인 것 그냥 같다는 뭐 얘기예요. 감정이나 뭐 추억이나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고 저도 예전 앨범 보면 더 짱짱하게 보일 때도 있고 더 여하튼 긴장들 안 하시고 다 들으셨겠지만 자 좋았고요. 네. 네, 김 PD가 다행히 플로리다 다행히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별로 그리고 봤어도 레드팀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니요, 나 김PD 형이 이 영화 보고 오면 또 사회적인 문제와 엄청 할 연관. 말 많았을 것 같아요. 형이 엄청. 할 말이 진짜 많았겠다. 아니 김 PD가 많죠. 그건 이걸 당연히. 보고 나면은 이거 칼라로 찍은 로마 같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줄 모르면서 그리고 이 영화를 약간 봤으면 로마. 김PD 형이 오샥형 얘기를 계속했을 수도 있어 하루 종일. 어떻게 뭐. 뭐라고? 아 우리 그- 둘이 뛰어다녔을 때 얘기하면서 그거 나쁜 짓은 우리 네가 나가고 이 나이 때는 불 지르고 막. PD랑은 안 놀았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약간 정말 약간 매니아들만 본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워낙 극찬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광고를 잘못했네요. 애초에. 광고 난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윌리엄 데포 홍보를. 예, 윌리엄 홍보 데포 볼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극한 직업.
뭐 이 모텔 매니저의 극한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코미디처럼 그러니까 코미디처럼 하니까 그 리틀 미스 선샤인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그것만 보면 되게 웃긴 코미디 영화, 발랄한 그런 코미디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본 분들은 뭐야 이거 하다 나와서 별로야 이렇게 그렇지. 되거든요. 답답할 수 있지. 그렇죠. 차라리 진짜 뭐 진솔하거나 내가 바로 그 느낌이었지. 보면서. 아 속았구만. 네. 이거 몇 년작이에요? 2017년작. 17년작.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음악은 음악은 어떡하지? 디즈니 뭐 그거. 써야 되나? 셀러브레이션. 아 맞다. 우리 한 적 없었나요, 참? 그런 거 많이 틀었을 거야. 우리 뭐 축하할 때 틀었겠지. 그럼 뭐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영화 초반에는 요때만 해도 야 이 영화 최과장이 본 대로 그러니까요. 아유 세상 밝고 세상 코미디인가 보다. 로맨틱 뭐 코미디구나 이렇게.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네. 좀 영화는 색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네,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